네, 써니 오늘 교육에 대한 영상, 전에 제가 예측했던 영상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두 가지 내용이 제가 이 브레인 잡지를 보게 된 거는 예전에 브레인 잡지에 총 10회 뇌과학 칼럼을 무료로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칼럼을 10개를 써주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무료로 제가 이 책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브레인북스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미국 박사로 알려져 있는 윤송이 맞을 건데, 윤송이 씨가 가장 인간적인 미래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멸의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로, 결국 인공지능이 단기적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이렇게 파고드는, 또 차지하는 그런 나쁜 작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해요. 진짜 한번 슬쩍 사서 이렇게 훑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좀 이 책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아이의 미래를 훔치지 마세요라는 이렇게 에세이 같은 칼럼이 하나 와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보면 이은정 씨가 쓴 건데, 여기에 이 사람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일화냐, 미래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아니라 토마스 프레이네요. 토마스 프레이의 강연에, 이분이 외국에서 참여했는지 아니면 토마스 프레이가 한국에 왔을 때 했는지는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이제 강연이 다 끝났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초등학생 한 명이 이 미래학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래요. 강연을 들어보니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미래에 거의 필요가 없고 컴퓨터 수업 정도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컴퓨터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꼭 학교를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초등학생이 토마스 프레이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도 미래학자의 예측을 들으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데, 부모님들은 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 똑같은 교육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제 자신의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토마스 프레이에게 이은정 씨가 아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품도록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프레이의 답이, 미래에는 경제적 생산 활동이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아마 주 3일 반나절, 그러니까 4시간, 사실 4시간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삶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주 52시간이지만 한 주 60시간 보통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한 주 10시간이면 6분의 1로, 또는 그러니까 한 80%가 사라지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 그 이야기는 뭐냐, 80% 직장이 사라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 가장 인간적인 미래에서 반드시 이제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언급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그럼 그 생산성에 의해서 생기는 수익은 당연히 인공지능 회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넘치는 수익은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기 전에 그 기업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수익들을 전 세계에 배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꽤 오래전부터 자주 언급했던 게 뭐냐면은 데이터 보상제라고 제가 불렀어요. 데이터 보상제. 즉 인공지능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돈이 주어진다 이거죠. 데이터 보상제. 그래서 디지털과 멀리해서는 진짜 거지가 돼버린다. 그러면서 제가 이지상의 에이트까지 비판하고 했던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아마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의 책들이 대부분 좀 비관적인 미래를 그린다거나 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 책은 그래도 제목부터가 가장 인간적인 미래, 공멸의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로 하면서 아주 희망적인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선본주의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의 예측에도 미래학자들이 그 데이터 보상제라든가 선본주의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글쎄요, 제가 데이터 보상제를 저도 좀 헷갈리는데 제가 가장 먼저 썼는지 어디서 읽었는지도 좀 헷갈려요. 꽤 일찍 제가 주장했던 바여서 선본주의는 확실히 제가 새로 만든 말이지만은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뉴.